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15일 수요일 오후 4시 58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CPI를 재료로 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하락에 사실 미국이 거의 일주일째 하락 중이긴 한데요. 일주일째 하락을 하더라도 유럽, 아시아 빠지건 말건 미국이 빠지건 말건 신경을 쓰지 않고 각계 전투를 벌인 기억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어제까지도 이제 미국이 어떤 재료를 갖고 하락을 하니까 오늘에서야 좀 그런 영향을 좀 받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래서 오늘 아시아도 좀 미끄러졌고 현재 유럽도 좀 미끄러지고 있는데 유럽은 일단은 장 초반이니까 제가 뭐라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 또 그리고 엄청난 폭락은 아니고 그냥 0.1% 0.2% 빠지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이야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하여튼 요즘에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는 강아지가 지금 자다 말고 지금 잠꼬대를 하고 있네요. 하여튼간 요즘 아시아장 중국하고 일본이 가장 문제였죠.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고 중국하고 일본이 전 세계 주식시장 중에 대장이었죠. 중국하고 일본이요. 근데 일단 중국하고 일본이 어제부터 조금씩 어제 니케이는 고점을 살짝 넘어갔고 니케이는 어제 전고점을 살짝 넘어갔고 상해종합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넘어가지 못했고 그런 전고점 부근에서 두 개의 어떤 글로벌 대장격이었는데요. 중국하고 일본이 얘네가 일단 상승을 어제부터 해서 좀 멈추기 시작했다는 거 이런 점을 좀 잘 주목을 하긴 해야 됩니다. 중국하고 일본이 아시아장에서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사실 코스피는 덩달아서 좀 상승했던 이런 느낌도 좀 없지는 않거든요. 근데 일단 지난 2거래일 동안 얘네가 일단 상승을 멈췄으니까 이 코스피에 좀 좋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재밌게도 오늘 일본, 중국, 한국, 일본, 중국, 미국이 셋 다 하락 마감하는데도 오늘 코스피는 아무튼 상승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정말 재밌는 세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니케이 아무튼 오늘 양봉이에요. 여러분들 어쨌든 그런 가능성 정도는 열어놓긴 열어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 니케이 차트 여기에서는 글쎄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대략적으로 보면 이런 폭등을 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개파락 출발해 갖고 이런 자리가 오히려 이렇게 더 오버슈팅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아무튼 이 개파락 출발을 해가지고 양봉으로 올라왔는데요. 여전히 오버슈팅 줄 순 있습니다. 여기서 오버슈팅 이어질 수 있긴 한데요. 아무튼 이 숏배팅 여전히 해보고 싶은 그런 아주 재미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결정적인 그런 자리인데요. 여기를 넘지 않는 이상 이 9월 14일 날 종가를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계속 어쨌든 반등시 매도라든가 이런 전략을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강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냐. 숏 같은 경우는요. 이런 이야기. 하여튼 지금 아무튼 첫 좀 뭐라고 할까요? 조금 좀 의미 있어 보이는 하락이 좀 나타나긴 나타났는데 이게 아직 이 슈팅으로 갈지 아니면은 적당히 이러다가 꺾일지 아직까지 알 수는 없는데요. 아무튼 이 꺾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 전고점 무거운 저항까지 워낙 쉬지 않고 올라왔던 이런 점들 고려해 보면은 충분히 꺾일 수 있으니까 숏 이야기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좀 조심히 하자 이런 이야기 정도 드렸고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무튼 양봉이 이렇게 올라오긴 올라왔죠. 얘도 어쨌든 계속 반등시 매도 전략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더군다나 고점이 여기였잖아요. 얘는 일단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일본보단 좀 강하게 할 수는 있겠죠. 아무튼 워낙 급등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당장 꺾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미국 만기 이런 거 있고 이러니까 전 세계가 전반적으로 변동성을 폭발시키지는 않고 전반적으로 전 세계가 변동성을 폭발시키지는 않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그런지 굉장히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는데 아무튼 계속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 일단 반등시 매도겠죠. 최소한 글쎄요 기준을 다양하게 잡을 수 있긴 잡을 수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이거 일단 장대 연봉의 절반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조심스럽게 이거 못 넘는다는 가정하에 숏 포지션 진입은 가능할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천천히 그죠? 분명히 아래쪽으로 변동성을 동반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긴 한데 그게 지금 미국장도 꼬라지를 보시면 이게 서서히 꺼지고 있잖아요. 미국장도 이렇게 S&P인데 S&P도 서서히 꺼지고 있고 나스닥도 굉장히 서서히 꺼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을 확대할 생각이 별로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다? 좀 천천히 이렇게 미국장처럼 반등 시 매도 전략, 반등 시 매도 전략. 뭐 하여튼 이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뭐 일본이고 중국이고 가네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일본하고 중국이 뭐 일단 하루 이틀 정도 지금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흐름을 굉장히 좀 잘 주목을 해야 될 거예요. 그죠? 이 정도 모습을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아무튼 상승 마감입니다. 오늘 상승 마감이고 뭐 양봉이고 뭐 양봉이라고 하긴 좀 이상하죠, 그죠? 하여튼 뭐 도치형 모양 정도 나왔고요. 그 와중에 오늘 콜옵션들은 상승이고 풋옵션들은 하락이기 때문에 일단 그죠? 요거는 그 415에 대한 어떤 415를 넘어가기 위한 선물이 415를 넘어가기 위한 어떤 뭐 저항을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런 식으로 이 거래일 동안 이 특정 자리에서 거의 뭐 도치형 비스무리한 봉이 2개 연속 나오고 있는데, 물론 어제의 봉을 도치라고 하긴 뭐하죠. 오늘의 봉도 도치라고 하긴 좀 뭐하고, 엄밀히 얘기하면 둘 다 어떤 뭐 그런 도치형 이런 모습은 아닌데, 일단 어쨌든 장중에 봉의 길이들이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그죠? 캔들 모양을 보시면 장중에 봉이 이렇게 긴 날이 있고 장중에 봉의 몸통이 짧은 이런 날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난 2거래일 동안 장중의 몸통들이 굉장히 짧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장중에 세력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치열하게 싸웠는데 이 속 시원한 결론을 못 냈다라는 게 결국 이겁니다. 속 시원한 결론이 났으면 어떤 그죠? 굵은 새빨간 걸 보던가 아니면 뭐 길다란 파란색을 보거나 할 텐데 몸통들이 다 짧습니다. 어쨌든 지금 겉으로만 보면 일단 이걸 보고 하락이 유리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당장 어려울 수 있지만, 또 어쨌든간 지금 일단은 지금으로선 당장 눈에 보이는 뭐 옵션이라든가 이런 걸 좀 고려해 보면은 415를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은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런 것도 또 고려는 하긴 해야겠죠. 이 뒤에서부터 내려온 이런 큰 매도세들이 아직 완전히 다 사라진 게 아니니까 하락에 조금 더 무게를 둬서 해석해야 되지 않겠냐 싶기도 한데, 솔직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장 요런 박스권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이런 힘싸움하는 구간, 그러니까 솔직히 뭐 딱히 뭐 드릴 말씀이 없는 상황이에요. 굳이 이제 매일매일 장 마감하고 어떤 해석을 해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니까, 어쨌든 뭐 콜이 상승하고 풋이 하락 마감하고 또 그리고 어쨌든 뭐 양봉이고 상승 마감이니까 내일도 오를 모양이다라고 일단 그런 식으로 해석은 하는데, 이런 거에다 대고 일단 뭐 큰 의미는 부여하지 말자라는 정도의 생각이 일단 들고 있습니다. 그죠? 하여튼 뭐 미국 만기 때문에 다들 글로벌이 이 변동성을 확대하고 싶은데 확대하지 못하고 뭔가 좀 버벅버벅 뭐 개기고 있는 이런 듯한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우리 글로벌 대장이 됐습니다. 코스닥이 글로벌 대장으로 치고 나오고 있는데, 정말 뭐 하여튼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참 정말 사람 피곤하게 하고 있는데요. 모릅니다. 또 이렇게 하고 또 쌍구점 또 만들어낼 수 있긴 한데, 근데 아무튼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면 정말 아무튼 이 코스닥 숏 보시는 분들 입장에선 대응하기가 좀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는데, 차라리 폭등을 해갖고 뭐 변동성을 뭐 확대를 시켜둔가 그럼 좀 대응하기 쉬울 수 있는데, 지금 이건 정말 대응하기 더럽게 사람들 마음만 스트레스만 받으라고 정말 딱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듯한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 21선 정도 붕괴시키면 뭐 하시는 모습을 21선 붕괴시키고 나서 숏을 들어가는 게 일단 가장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뭐 굳이 뭐 엄밀히 따지면 여기 있는 어떤 뭐 직전 고점 직전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더욱더 숏을 들이대야 된다, 그런 생각도 맞긴 맞는데요. 근데 제가 이런 자리에서 좀 그런 이야기를 드리기는 어쨌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벌써 여기서부터 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달째 지금 여기서 놀고 있어가지고, 솔직히 기존 투자자분들의 그런 어떤 심리적인 피로감이나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이미 코스닥 숏을 보시는 분들은 마음이 너덜너덜해져도 어마어마하게 너덜너덜해졌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뭐 솔직히 그죠, 뭐 지금 내가 어떤 지난번에 코스닥 시장에서 어떠한 고생도 하지 않고 현금도 많고 하다면은 오히려 뭐 강하게 들이대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몸과 마음도 좀 지치고 또 그리고 하여튼 뭐 그죠, 또 그리고 현금도 어느 정도 좀 소진하고 이미 계좌에 어느 정도 비중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충분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21선 붕괴 정도는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긴 해요. 자신 있으신 분들은 지금도 어쨌든 충분히 들이대 볼 수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오늘의 이런 상승 페이크라고 생각하고 들이대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몇이나 계시겠냐 싶어서 일단 이런 식으로 일단 가능성은 한 두 가지 그런 식으로 열어놓고 말씀드릴게요. 충분히 들이대 볼 수 있는 자리이긴 한데 기존의 보유자분들이나 피곤하신 분들은 21선까지 기다리는 선택을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 솔직히 몇 프로 차이 안 되거든요. 여기나 21선이나 요 위에 정고점이나 뭐 한 2%? 기껏해야 2% 정도 차이 나니까 2% 먹지 말지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좀 늦게 접근하시는 것도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지금 뭐 깝깝한 움직임들이에요. 깝깝한 움직임. 오늘 이제 이렇게 해서 아무튼 수요일 날 장이 마감이 됐는데 이제 뭐 이거래일만 하면은 FOMC입니다. 한국 시장은요. 한국 시장은 지금 눈치 볼 게 되게 많아요. 그죠? 아무튼 또 그리고 이거래일만 하면은 추석 연휴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길게 놀다 와야 되는 이런 점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한국 증시 같은 경우 뭐 딱히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죠? 오늘 뭐 오늘 미국이 하락하고 중국이 하락하고 일본이 하락하는데도 이렇게 버티니까 어쨌든 뭐 추석 연휴가 껴있어서 안 빠지고 버티는 건가 어쩐 건가 저도 뭐 알 수는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뭐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어쨌든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뭐 대응이나 하자. 이 정도 이야기가 가장 정답일 것 같아요.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가격대는 이 코스닥 말고 코스피 얘기인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뭘 할 때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415, 420, 415하고 420대에서 숏을 붙잡았으니까 지금 자리에선 가만히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나 420으로 올라오면 이제 거기서 뭘 하는 거고요. 혹시나 이제 다시 400 근처로 가면 이제 거기서 이제 뭘 해야지 지금 자리 중간에 애매하게 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뭐 움직여 봐야 밥값도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환율 정도 체크하시고요. 그죠? 5일선 놓고 며칠째 싸우다 5일선 살짝 붕괴가 되긴 됐네요. 어젯밤에 달러는 급반등했는데 하여튼 또 이런 모습이 나오긴 나왔네요. 하여튼 뭐 그냥 지켜볼 뿐입니다. 하루하루 그냥 지켜볼 뿐이고 특별히 뭐 할 거 없고 아무것도 안 하기 대응이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 변동성 지수 뭐 일단 2거래일 연속으로 음봉이 나오긴 나왔는데 아직까지 뭐 버티는 모습이긴 하니까 일단 뭐 하여튼 뭐 기다려 보자고요. 지금 보시면 어쨌든 다들 이평선들이 모였어요. 심지어 변동성 지수들도 이평선들이 굉장히 지금 수렴이 잘 돼 있습니다. 이 어딘가 힘이 지금 굉장히 많이 누적이 돼 있다는 얘기겠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다들 이평선들이 굉장히 좁은 구간 안에 다 모여 와 있습니다. 이 조만간 어딘가로 터지긴 터지겠죠. 근데 뭐 환율 정배열인 거 이런 걸 원달러 환율이 정배열로 올라오고 있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방향성이 어떨 것이다 라고 추측만 하면서 일단 하루하루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 아시아장 이야기 대충 이 정도로 마치고요. 보다 보니까 재밌는 보고서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 보고서 내용도 좋고 또 그리고 우리들한테 또 어떤 던져주는 메시지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존 증시하고 코스피를 비교를 한 건데 이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존 주가는 코스피 지수에 약 5개월 선행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잘 못 가면은 한국도 못 간다 뭐 대충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만 보면은 이 보고서의 내용은 한 방에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공부하는 방법이 이런 거거든요. 다양한 변수들을 이렇게 놓고 다양한 변수들이 서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비교하는 것이 사실 어떤 좀 정석적인 그런 뭐 주식 공부의 방법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뭐 서로 연관이 없을 것 같은 다양한 지표들을 두 개를 차트 겹쳐놓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또 뭔가 어떤 아이디어가 생기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아마존 주가를 코스피에 같이 겹쳐놓고 봤다면은 아마존이 아니고 여기다 뭐 국제유가를 겹쳐놔도 되고 뭐 구리값을 겹쳐놔도 되고 원자재 아니면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거 겹쳐놔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중첩해서 보시면은 그 두 개의 상관관계가 나오는데 그런 상관관계들을 잘 이해하시기만 해도 주식 공부에 그죠? 주식 공부 많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아이디어가 참신한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에 따르면 아마존 주가가 상관계수 0.67이라는 얘기는 아마존 주가가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을 0.7, 그러니까 70% 정도 설명해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아마존 주가를 실제적으로 보면은 재밌어요. 그럼 사실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아마존 주가 같은 경우 박스권이죠. 물론 뭐 살짝 높아지긴 했는데, 고점이 살짝 높아지긴 했는데 어쨌든 계속 박스권이란 말입니다. 박스권이니까 결과적으로 코스피는 끝까지 이렇게 될 거라는, 연말까지 재미없을 거라는 이런 이야기죠. 만약에 이제 이 보고서가 맞다면은, 이 보고서의 의견대로라면 70% 정도 코스피를 설명한다니까, 지금 아마존 비리비리하고 있거든요. 나스닥이 비리비리함에 따라서 얘도 비리비리하고 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5개월 뒤, 그러니까 5개월 코스피에 5개월 선행한다고 했잖아요. 아마존이 5개월 뒤에 이 모습일 거라는 겁니다. 코스피가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코스피는 연말까지 계속 재미없지 않겠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요. 참고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며칠 전에, 어제였나 며칠 전이었나, 제가 하여튼 기사 이거 하나 보여드렸죠. 그 중국 견제하려고 쿼드 정상이 뭐 백악관에서 모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게 어제였나 오늘인가 나온 뉴스인데, 바이든과 시진핑이 대면 정상회담 제안했다가 불발됐다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여전히 계속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좀 조용하죠. 트럼프처럼 그 요란하게 싸우질 않아서 우리가 좀 잘 모르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사 하나 보여드린 거고, 하여튼 중국 위안화 동향도 잘 보시긴 보셔야 되겠습니다. 뭐 사실 중국 관련된 지표, 중국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데는 이 환율이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중국에서 나온 숫자 어떤 것도 믿을 수 없잖아요. 근데 환율 하나는 믿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역의 환율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안화 강세 흐름 끝나고 지금 추세 전환 시도 중인데, 하여튼 뭐 CPI라든가 또 유로존 뭐 테이퍼링이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 현재 위안화 같은 경우는 이 조금 좀 아래쪽으로 좀 처지고 있다. 근데 일단 하방 경직성 정도는 뭐 확실해 보인다라는 느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전환까지 조금 시간이 좀 많이 걸릴 모양이긴 해요. 근데 아래쪽으로는 확실히 일단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뭐 테이퍼링이라든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좀 드렸고요. 하여튼 뭐 미국장, 뭐 제가 이미 뭐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거 그거죠. 계속 일단 단기 하락 추세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 한번 끝까지 써보자, 이런 이야기들 정도 드리고, 뭐 특별히 뭐 더 이상 뭐 언급할 만한 거 없죠. 오늘 밤에는 특별히 오늘 밤에는 어떤 경제 지표나 중요한 거 뭐 없습니다. 딱히 뭐 이슈가 없는 그런 조용한 날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밤에는 그냥 조용히 어떤 수급이 우선되는 뭐 그런 그냥 일반적인 시장이 될 것 같고요. 그죠? 어쨌든 단기 하락 추세, 요런 거, 미국은 만기의 영향을 받고 있다, 요런 거 정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요즘에, 그죠? FOMC라는 어떤 큰 불확실성이 대기하고 있고, 추석 연휴라는 그런 큰 불확실성이 대기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예측보다는 그냥 구경만 하자라는 게 지금 아무튼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